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흉폭함에 고통에 시달리고 남편한테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청소와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와중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한 결과 새로운 삶을 살며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송이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신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적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2년 전라남도의 한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송이숙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농사일로 바쁘셨지만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속에서 사랑받고 자란다고 느꼈어요. 여름이면 푸른 논밭에서 뛰어놀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마작과 화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재미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점 도박에 중독되어 갔어요.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판만 한 번 더 가면 이번엔 꼭 따고 말 테야 라는 그의 말은 나에게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아버지는 점점 가족을 잃어갔고 논과 밭이 하나둘 경매로 넘어갔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는 매일 밤 어머니를 때렸고 저는 동생들과 함께 이불 속에 숨어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어야 했어요. 이 바보 같은 여편네가 내가 돈 벌어올 테니 가만히나 있어 라는 아버지의 소리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어머니는 결국 12살이던 나를 데리고 집을 떠났어요. 우리는 낯선 도시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의 삶은 더욱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았고 저는 그때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게 물려줄 건 없지만 부지런함과 정직함만은 잊지 말아라 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렇게 저는 힘든 유년 시절을 뒤로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지런함과 정직함이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홀로 서울로 올라온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 도착한 서울의 모습은 낯설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장의 작은 분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반죽을 이렇게 해서 튀겨야 해 알겠니? 할머니의 친절한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음식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23세 만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 남자 역시 폭력적이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도망가지 않을 거야라는 다짐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결국 아들을 데리고 이혼한 후 나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아들은 천식이 있었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어요. 청소부터 야간 택배 상하차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갔어요. 하루 12시간씩 건물의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힘든 일상이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이 내게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나에게 사과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나는 이제 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후에도 저는 일에 몰두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죠. 내가 일하던 건물은 대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높은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어요. 청소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끔씩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청소를 시작한 첫날, 저는 그 일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으며 내 손은 금세 지쳐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게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생계를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청소를 하던 중 저는 종종 직원들이 저에게 던지는 시선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내 존재를 잊고 그저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는 듯 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의 눈빛에서 읽혔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고 내 존재가 이곳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다시금 깨닫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서도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청소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 일부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가끔씩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고생 많으세요. 라는 한 직원의 말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 작은 친절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내 존재는 그들에게 그저 하나의 배경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어느 때와 같이 저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건물로 향했어요.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 그 큰 건물 앞에 서는데 문득 내 마음 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저는 제가 청소하는 이 건물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요리 잡지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잡지에는 간단한 레시피와 함께 음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무언가 불이 켜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되살아났어요. 요리,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청소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는 동안 저는 요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생기니 청소를 하며 만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는 요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청소가 끝난 후 남은 재료로 작은 반찬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렸는데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 하시더군요.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니 예전에 사랑받는 듯한 기분이 다시 들었어요. 직원들이 제 반찬을 맛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작은 친절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요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어요. 이 반찬 맛이 정말 좋아요. 더 만들어주세요. 라는 직원들의 말이 나를 더욱 자극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요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매일 청소를 마친 후 저는 남은 재료를 이용해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요리의 기초를 배우고 나만의 레시피도 개발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반찬 가게 같은 걸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어요. 반찬 가게. 그 생각은 제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불씨가 새로운 꿈으로 싹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나의 요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에 더욱 열중하게 되었어요. 청소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청소 도구를 챙기며 오늘은 어떤 반찬을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출근했어요. 그리고 일과 후에는 더욱 열심히 요리를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그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제 음식을 맛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나에게 사과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또 물었어요. 나는 이제 네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해. 그 말을 하며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저는 요리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청소하는 일은 내게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요리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매일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는 일 속에서도 저는 요리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할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라는 칭찬은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요리의 매력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갔어요. 그렇게 나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요리라는 새로운 꿈이 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청소를 마친 후, 저는 요리를 통해 제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람들의 큰 기쁨에 보답하기 위해 식당을 열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결심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상가를 구하고 식기 등 식당을 열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제 반찬을 맛있게 먹었던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 도움을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보답할 겸 그리고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테니 선뜻 도와주신 거예요. 친절하신 직원 덕에 기반을 마련하고 드디어 정식 식당 늦은 봄날을 열 수 있었어요. 그곳은 제 손맛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공간이 되었고, 이제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식당의 메뉴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전통 요리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해주던 반찬,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새로운 레시피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또 오겠습니다. 라는 아이의 말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매일 식당에서 만나는 손님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식당이 안정되자 저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주 특정 날짜를 정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제 식당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끼게 하려고 했어요. 봄날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은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당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제 요리를 통해 위로받았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는 복잡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나를 찾아왔고, 저는 그의 존재 자체가 괴롭게 했어요.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잘 되니까 아마 더욱 미련이 생긴 것이겠죠. 앞으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더욱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가끔 식당에 찾아와 나를 지켜보았어요. 저는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여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동원해서 신변 보호 등 법적 절차를 요청하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니 식당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의 기운을 더 잘 받을 수 있었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내게 힘을 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식당이 잘 돌아가면서 저는 아들에게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나와 함께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그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고, 저는 그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 삶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늦은 봄날이라는 이름처럼 나의 인생도 늦게 찾아온 봄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